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야. 그런 게 알지 못한 도로가 뚫리는 걸 막 이렇게 돼가지고 오는데 나같이 장기적으로 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땅은 20년을 기다려야 되는 아, 나 예측 안 할래.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여기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입니다. 유명하죠, 지제동. 여기 뭐 철도가 들어오고 그래서 뜨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대를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오자마자 저는 좀 실망을 하고 있어요. 오자마자. 왜냐면 이 집들을 보세요. 다 신축이잖아요. 그럼 지제동을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재건축이나 재개발 형태로 해야 되는 건데 저런 집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힘듭니다. 보상가가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기를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기가 어려워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학원에서 볼 때는 여기 땅값이 엄청 올라오겠구나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걸 피부로 느낀다면은 그렇게 올라갈 것이냐,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로가 쓸 수 있는 도로인지는 모르지만 눈으로 언뜻 보면 전부 다 사도로 보여요, 사도. 우리가 들어온 도로가 사도같이 보이니까 그건 조사를 철저히 해야 돼서 그 도로를 통해서 저런 주택을 지을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이 앞에 이렇게. 여기서 있죠? 이 밑에 집들이 여기 나온 거고, 여기 있는 이 땅, 이렇게 번면이 전부 다 우리 땅이거든요. 실제로 번면을 빼면 조금 땅이 줄어들 것 같아요. 실제로 쓸 수 있는 땅은. 중간에 남의 땅이 이렇게 막혔죠. 이거는 맹지입니다. 어쨌든 맹지예요.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 맹지는 풀리기가 어려워요. 요건 이제 우리가 작용하기 좋긴 좋은데, 요 밑에는 차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아까. 갈 수는 있는데 너무 좀 좁아서 여기보다 더 약간 좁은 좁아요? 면이 좀 있거든요. 예. 그 도로는 못 쓸 것 같으면 이 도로를 천상 써야 되는데 이 도로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제대로 쓰려면은 일단 여기를 좀 털을 높여야 되겠죠. 한 2m 정도는 높여야 됩니다. 현재 비 같은 거 오면 그대로 흘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도로를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제동이 어차피 발전을 해서 땅값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좀 뚜렷한 방법에 여기가 개발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어 보여요.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 자체가 반대하고 저걸 다 돈을 넉넉하게 물어주려면 정부에서는 다른 방안을 연구할 거예요. 이런 데는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 근데 이런 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원장님 말씀하신 그 도로가 특별히 뭐 사도가 아닌 이상의 도로가 돼 있고 하면 여기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우리가 산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뭐 다세대나 빌라 같은 저런 걸 거 줘야죠. 빌라는 안 될 것 같아요. 좁아서. 단독주택, 다가구나 단독. 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갖다가 여기서 살려면 내가 주택 짓고 산다는 기분으로 10년 이상, 10년, 20년. 지금 우리 집 사는데 대충 얘기 들었죠. 파주. 내가 사는데. 거길 내가 재개발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좋아서 들어간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20년 걸렸어요. 근데 앞으로도 지금 문제될지 잘 모르는데 한 3년 안에, 5년 안에 될 것 같은 분위기면 한 25년 걸린 거 아니에요? 거기도 대책이 없으니까 건물을 짓는 거 자꾸만. 그러니까 업자들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야. 계속 그 금액이 높아지잖아. 근데 한 23년에서 25년 걸릴 것 같은 예측이야, 그것도 아직. 돈은 내가 한번 받아먹었어. 계약금을. 된다고 해갖고 1억을 받았거든. 근데 그게 깨졌죠. 안 됐으니까 난 1억 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덕은 좀 볼 수 있겠네. 내 예측인 것 뿐이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고 도로만 넓혀주는 게 있어, 정부에서. 도로만 넓혀줘. 정부에서 사는 거지. 그래서 그 좁은 도로 같은 거 사서 이 전체를 좀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스스로 양질의 동네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여기서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환경 개선 사업은 아닌데 아닌데요. 그렇게 그냥 지방마다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크게 한다면 여기를 다 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 세우는 수 외에는 그가 도로가 안내준 방법이 없겠네요.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려면 큰 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큰 도로에 만나야 돼. 10m 이상의 도로랑. 아, 그럼 2차선 오는 도로도 안 되겠네요. 2차선도 안 돼요. 지구단위 계획은 넓어야 돼. 10m. 그렇게 하려면 힘들죠. 그렇게 느낌이 와요. 투자에서도 자고 나면 기쁜 것도 한 3년, 5년 기다리는 거지. 이거 한 20년 기다리려면 뭐, 다른 의견 없어요. 내 의견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천에 있는 이런 칠합지구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이런 부지가 나와서 그때 우리 한 4명이서 이천 돌 때 한번 가봤어요. 예. 쉽지 않겠다는 게 도로가 꼬불꼬불한데 공사 짓기도 참 어렵고 이천에 땅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부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짓는 게 우리가 해가지고 예쁘게 도로부터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땅들은 개발하기 쉽지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동의받는 것도 쉽지 않고 어디 국토부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려우면 어려운 거야. 또 여기다가 대변화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지지역 이쪽은 앞으로 저런 건물들처럼 이렇게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지. 환경이라고 봐야 어.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요. 이번에 발표가 난다는데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쪽은 좀 제외될 그런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는 뜻이지. 거기다가 여기다 뭐 빌라라도 지려면 도로가 6m가 쫙 뚫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해도 이제 뭐 다세대 정도, 다가구 정도 짓는 그런 다가구. 정도. 다가오고 다세대하고 차이가 한 30%까지 나거든. 가격 차이가. 그 평택에 그 GTX요 연장된다고 하면 지지역에 들어올까요? 평택역에 들어올까요? 아, 무조건 지지역이죠. 지지역일까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뜨긴 뜨는데 그치 와보면 이런 건 또 틀리잖아 또 생각한 거 보고. 생각보다 좀 많이 별로네요. 네,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 이 평택 지제동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 나쁜 점을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보다 나쁘다는 얘기죠. 내가 투자를 할 것이냐를 이런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지제동은 엄청나게 뜹니다. 뜨죠. 그럼 여기다가 무슨 행위라도 할 수 있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다세대 같은 건 안 된다고 봤죠. 그럼 다가구를 할 때 땅 평수를 볼 때 뭐 한 20가구 이상의 다가구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럼 지지역이 생긴 다음에 그런 수요는 늘 것이다. 는다고 보면 그냥 다가구로 처리를 한다는 거야. 그럼 다가구는 이제 월세를 받는다고 가정하면은 이 평택 지제동이 시골이라고 볼 때는 상당한 아마 금액의 다가구에서 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돈 1,000만 원까지도 기대하기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질 때는 이것들이 장애가 되겠죠, 당연히.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니까. 저게 장애가 된다면 이건 도로로만 쓸 뿐이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고 이걸 빼고 나머지 여기와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게 될 것이다. 그 돈이 더 들어가겠죠, 물론. 요새 공사비가 500 이상 들어갑니다, 평당. 그렇게 해서 저기서 월세를 받는 방법으로 구상을 한다면 오래 버는 거야, 10년 이상. 저 빈 땅은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건데 맹지다 보니까 아마 저걸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감입니다. 안 팔면 못 사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그 경우인데 그럼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저걸 가만 놔둘 것이냐 아니면 싸게라도 팔 것이냐. 내가 보기엔 싸게라도 판다. 그게 생각하는 경우겠죠. 그렇다고 볼 땐 장기간 놓고 본다면 저것도 투자를 할 만한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무리는 투자하면 나쁠 건 없다. 다만 이건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투자하라. 아까 얘기했지만 지제역 면이면 면, 읍이면 읍에서 이 도로만 개설해주는 그런 걸 요새 많이 쓰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도로를 6m 정도로 쭉 내주는 그런 걸 지자체마다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면 나중에는 저런 것 반사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수요는 많을 테니까. 근데 그 야외 영상에서 원장님이 재개발 노리고 들어갔다가 20년 기다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 내가 20년 기다렸고 앞으로도 또 기다려야 돼요. 제 경험이 곧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운정역이 막 뜨면서 나중에는 무슨 2개 이상 생기는 거 그렇게 기다려고 들어갔어요. 그때는 다 그럴 줄 알았어, 뉴스가. 근데 들어가 보니까 20년 기다렸는데 아직 기대만 갖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 된다고 해서 계약금 받은 적이 있어요. 또 이제 준대. 또 받지 뭐. 또 이제 6월 달에 또 준대, 계약금. 근데 이번에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집 앞으로 도로가 뚫렸었거든요. 더 좋아졌어요, 여기서. 서울 문산간 도로요. 그게 우리 집 바로 옆으로 뚫렸어요. 한 100m 옆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야. 그런 게 알지 못할 도로가 뚫리는 거 막 이렇게 돼가지고 오는데 나같이 장기적으로 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땅은 20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나 예측 안 할래. 예측했다가 내 집도 그렇게 됐는데 한 10년 이상은 봐야 됩니다. 이 땅은 무조건 사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이렇게 내가 급하면 상대가 안 팔아요. 여기다 옆에다 하나 짓는 게 나아요. 그렇게 막 팔자고 그러면 안 팔아 또. 수고하셨습니다.